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을 움직일 그런 핵심 동력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CEO 노트나 기술 트렌드 보고서, 경제 전망, 사회 분석 자료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요. 가장 주목할 만한 통찰력, 이걸 찾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특히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감이 정말 중요하죠. 기술, 경제, 또 사회 곳곳에서 뭐랄까 거대한 변화들이 동시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정보들이 당신의 일상이나 또 미래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네, 그럼 역시 AI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게 단순히 신기한 기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현장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죠. 예를 들어 삼성 SDS의 브릿집 코파일럿이나 SK CNC 솔루어 같은 사례들 보면요. 생성형 AI가 이메일 초안 작성 같은 그런 단순 업무부터 시작해서요.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생산성 향상 효과도 확실히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밝은 현트 뒤에는 고용시장의 지각 변동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구보 리포트 같은 데서는 2027년까지 기존 일자리가 한 8,300만 개, 이 정도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도 동시에 6,9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그 트리플라이트 분석을 보면 기업들이 경력직, 그러니까 소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요. 정작 신규 졸업생들은 오히려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죠.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도 신입은 들어가기 어렵다. 네. 게다가 TRM 랩스 보고서 같은 걸 보면 AI가 딥페이크 사기나 자금 세탁 같은 범주에 악용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어서 이 기술 발전의 그림자도 좀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런 문제도 있군요. AI가 만드는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체감하는 큰 압력은 바로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로 예측했던데, 와, 이거 정말 낮은 수치 아닌가요?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수출과 내수가 함께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게 당장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나 주변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트리플라이트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그렇죠.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서 한국 사회의 정말 근본적인 구조 변화, 바로 고령화 속도인데요. 이게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국주거학회 논문을 보니까 2023년에 벌써 노인 인구 비율이 18.6%였고요.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와, 2025년이면 정말 코앞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38년이 되면 전국 모든 지역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심지어는 그냥 뭉뚱그려서 20% 이상을 초고령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하에 노인 비율 35%, 50%를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분화하자는 제안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35%, 50%.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네,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또 아까 9번화 트리플라이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청년들의 낮은 고용률 문제 있잖아요. 박사백수라든지 쉬는 청년 증가 같은 문제들하고 딱 맞물리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겹쳐 있네요. 그런데 이런 여러 압박 속에서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런드리고 같은 세탁 대행 서비스나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 대행까지 이용하면서 가사 노동을 외주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 이거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 좀 의외였던 건 통계적으로 고졸자의 취업률이 대졸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좀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기술이나 사회 변화랑 연결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술 트렌드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들, 예를 들면 AI 외에도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다기능 로봇, 클린테크 같은 다른 기술들의 발전도 동시에 막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 발전이 앞서 이야기 나눴던 경제 상황, 인구 변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사 외주화나 고졸 취업률 같은 사회적 적응 방식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뭐랄까 우리가 아직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국면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2025년은 AI가 산업 전반을 정말 크게 바꾸고 또 경제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정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깊이,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마지막으로 단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 몇 년간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번영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사고방식, 아니면 아주 작은 매일의 습관이라도 뭘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